고요. 자, 인일, 선인, 광성은요 마지막 집합의 연산입니다. 마지막 파트인데 이거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빨리 하고 빨리 끝냅시다. 알겠죠? 자, 여기는 솔직히 별로 안 어렵지. 개념은. 그치? 여기까지는요. 개념 별로 안 어렵지. 여기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요. 집합의 연산법칙 가지고 장난치고 그런 문제들은 전혀 안 나오고요. 지금은 여기 있는 문제들만 어느 정도 풀어도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집합은 웬만하면 다 맞춥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만 잘 파세요. 후벼 파세요. 충분하니까. 알겠지? 여기 있는 것만 잘 파도 충분하니까 집합은 여기만 잘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62쪽입니다. 그랬을 때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인데 이거 한글로 한번 써보자. 그럼 합집합은 어디 아니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 우리는 합집합의 원수야? 그치? A 또는 B예요. 그러니까 A에 있거나 B에 있는 애들 다 모아놓은 게 합집합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 적어놔. 그래서 A 또는 결국 어디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을 보는 거냐면 여기 B에 포함되는 원소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A 또는 B에 포함된 원소 찾는 게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합집합은 둘 중에 하나한테만 들어가 있으면 돼. 그래서 합집합은 둘 중에 하나한테만 있으면 되겠고 교집합은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교집합은 여기 겹치는 거. 그러니까 A랑 B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교집합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억나야 돼. 그래서 교집합은 A와 B 모두 가지고 있는 원소입니다. 그래서 A와 B 모두 가지는 원소. 이거 찾아주는 게 교집합. 그러면은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중에서 누구를 빼고 남은 거냐면 여기 A.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C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를 빼고 남은 나머지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집합이라는 거는 전체 중에서 그 전체 중에서 누구를 빼면 되는 거냐면 A를 빼고 남은 나머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까지 우리는 찾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집합이죠? 그럼 차집합은 앞에 거 기준으로 뒤에 있는 원소들을 다 빼면 된다. 그러니까 A 중에서 누구의 원소를 날려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B의 거를 다 날려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돼. A 빼기 B라는 거.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 빼기 B는 A의 원소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원소 중에서 누구의 원소를 날려버리면 되는 거냐면 B의 원소 다 날려버린 것. 그게 바로 차집합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의 원소 중에서 우리는 B의 원소를 결국 뭐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요.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걔네들을 뺀 나머지. 그거를 구해준 게 차집합이야. 여기까지만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은 끄덕끄덕 다 인정된 겁니다. 괜찮지? 여기까지는요. 개념은 이게 다거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만들 거야? 뒤에 있는 문제들처럼 만들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뒤에 있는 것들처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거는 이따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서로소 관계야. 그럼 서로소면은 집합에서 서로소는 내가 얘기했지. 다 같이 얘기해볼까?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겹치는 게 있다? 아니면 없다? 없는 관계.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서로소면은 겹치는 게 없는 관계지. 그럼 우리 겹치는 게 이 네 개의 연산 중에 뭐라 그랬어? 겹치는 게 합, 교, 여, 차. 네 개 중에 뭐야? 동현이 겹치는 게 네 개 중에 뭐야? 합이 겹치는 거야. 교집. 서로소라는 건 교집합이 없다. 즉 겹치는 게 없다. 얘기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재민이 여기까지는? 말장난치는 거야. 집중하고 잘 들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 서로소 관계면 얘네들의 교집합을 구했을 때 그 얘네들이 겹치는 게 없던데 이거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집합이 없는 관계가 서로소 관계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볍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금방금방 확확 넘어갑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끝. 여기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별거 없지. 다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다음 집합의 연산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다다다다닥 해봤을 때 그럼 우린 여기 있는 집합의 연산법칙부터 우리가 그럼 가볍게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할 때는 자리 바꾸고 내 맘대로 묶고 그 다음에 내 맘대로 나누는 게 다 가능하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 맘대로 자리 바꾸는 게 교환법칙이죠. 그러니까 나는 교환법칙도 되고 그 다음에 내 맘대로 묶는 거 결합법칙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합법칙도 되고 그 다음에 내 맘대로 나눠주는 분배법칙이 다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집합의 연산법칙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구해주게 되면은 그래서 이 집합의 연산법칙에 따라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게 되는 거거든.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은 바로 어떤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얘
전체 여집합, 얘네들도 마찬가지 전체 여집합.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찾아주는 거야. 그럼 걔네들을 다 여집합을 나눠주게 되면서 얘네들을 분배해줬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가 뭘까요? 라고 궁금해하는 게 여기 있는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서 A랑 B의 교집합의 여집합, A랑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을 우리가 저기 있는 여집합들 다 나눠주게 되면서 풀어쓴 것. 그게 바로 드모르간이 나타낸 증명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그랬을 때 다 같이 얘기해봐야지. 자, 여기 있는 여집합들은 다 이렇게 똑같이 나눠줄 수가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A의 여집합 주고 B의 여집합 주고 얘도 마찬가지 여집합 다 주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 다 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죠. 단 여기에서 여집합 줬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연산기억권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바꾸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바꿔야 된다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교집합의 여집합이면 뭐로 바꾸면 돼?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뭐로 바뀌면 돼? 교집합의 여집합은 뭐로 바뀌면 돼요? 이거 그치? 뒤집어 까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 까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은 또 뒤집어 까는 거야. 그럼 뒤집어 까? 뭐로 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교집합이 된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해됐지? 증명은 개념 때 다 해드렸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증명은 해드렸어요. 실제로. 이거 궁금하면 다 벤 다이어그램 해보면 돼요. 실제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니까 거기까지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어요? 자유자주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은. 알겠지? 그러니까 외울 것들은 외워놔. 그래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쓰인다. 아, 그렇가 보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저기 있는 저 드모르간이 증명한 법칙 2개. 그것도 같이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끝. 그랬을 때 얘네 둘이 가장 중요합니다. 됐어요? 그럼 얘네들을 좀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빈칸들 다 채울 건데 그럼 여기 있는 빈칸들을 좀 잘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 주세요. 제발. 알겠지? 이 정도까지는 요 정도 성질들까지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 정도까지는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말장난 좀 해보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지. 맞아요? 그럼 다 같이 얘기해봐. A의 여집합은 A인 거야 아니면 A가 아닌 거야? A가 아닌 것들을 우린 여집합으로 표현한다 그랬지. 그러면 A가 아닌 것에 아닌 거다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아닌 것에 아니다요. A가 아닌 것에 아니다. A가 아닌 것에 아니다. A가 아닌 것에 아니다요. 그러면 이중부정을 한 거죠. 그럼 우리 국어에서 이중부정하면은 긍정이니 아니면 부정이니? 긍정이지. 그러니까 A가 아닌 것에 아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A다랑 같은 말이야. 맞아 틀려요? 맞지? 그래서 A가 아니고 아니다. 그럼 A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그냥 말장난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닌 거에 아닌 거면 자기 자신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만약에 나인 거랑 내가 아닌 거랑 하나로 다 합쳐봐. 합집합은 합치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인 거랑 내가 아닌 거랑 하나로 합쳐볼래? 그럼 얘는 뭐가 나올까요? 전체가 나오겠지. 됐어요? 그래서 나랑 내가 아닌 애들 모으면 We are the world가 되니까. 그래서 다 합치면은 전체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랑 내가 아닌 거를 교집합, 겹치게 만들면 당연히 겹치는 게 있겠어요? 아니면 없겠어요? 당연히 겹치는 게 없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공집합이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해줄까?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관계라는 것도 같이 눈치채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A랑 A 여집합은 교집합을 구하면 없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세 글자 무슨 관계라고? 이게 세 글자 무슨 관계래? 자, 교집합이 없는 관계. 이걸 내가 아까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치. 용어로 빨리 친해지세요. 교집합이 없는 관계를 서로소 관계라고 합니다. 즉, 쟤네들은 서로소입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동현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와다다다다 쏟아지는데 이 쏟아지는 것들 잘 정리해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민아 알겠지? 지금 이거 멍 조금이라도 때리면 무조건 흐름 놓쳐. 알겠지? 멍 때리면 안 돼 여기는. 알겠지 나경아? 멍 때리는 파트가 아닙니다. 잘 봐. 그럼 여기 봐. A 빼기 B지. 차집합이죠. 그럼 내가 얘기했지. 아까 A 빼기 B면 재민이 A 빼기 B지. 그럼 누구의 원소가 기준이 되는 거냐면 앞에 게 원소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A에서 누구 빼주는 걸 차집합이라 그래. 뒤에 거 다 빼는 걸 차집합이라 그래. 그러니까 앞에 원소에서 뒤에 거를 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차집합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차집합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럼 다시 repeat.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그럼 앞에 게 기준이라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A라는 친구에서 원래 다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빼는 건 어차피 A 안에서 B가 들어가 있는 애들을 빼주는 거지. 그러니까 A랑 B가 겹쳐 있는 애들만 빼주는 거랑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A에서 여기 있는 A랑 B가 겹치는 애들을 빼준 거랑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에서 둘의 교집합을 뺀 거랑 같아요. 이렇게 써도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말로 이해가 되지? 왜? 차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앞에 있는 거를 기준 잡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것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얘랑 겹치는 걸 다 빼버린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기준으로 A만 가지고 있는 애들을 가지고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B랑 겹치는 게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그걸 다 없애버린 게 차집합이니까.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거기까지 잡아 있는데 그럼 거기서 하나만 더 가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One more chance. 그러면 이 부분을 A랑 교집합 사이의 관계로 표현을 하면 그치? 그러면 A 이내랑 B 이내를 겹쳐야 돼? 아니면 A랑 B가 아닌 애를 겹쳐야 돼? B가 아닌 애를 겹치는 거랑 같아. 그러니까 B가 아닌 애 그게 바로 여집합.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랑 B의 여집합이 교집합이네.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다시 봐봐. B차집합 A도 그럼 똑같이 바꿀 수 있게 되겠지. 그럼 B차집합 A는 결국 나는 여기 있는 B의 원소에서 나는 누구랑 누구의 교집합을 빼준 거랑 같은 거라고요? B에서 누구 빼준 거랑 같은 거야? B차집합 A는? 그치? A랑 B가 겹쳐있는 걸 빼준 거랑 같은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다시 쓰게 되면 나는 B랑 A 이내를 겹쳐야 돼? 아니면 A가 아닌 애를 겹쳐야 돼? A가 아닌 애를 겹친 거랑 같은 거야.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 이렇게 기호 왔다 갔다 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해됐어 다? 이해돼? 다 이해됐지? 이해됐죠? 넘겨되지? 넘겨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빈출 1번부터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빈출 1번 여기서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죠. 63쪽에 있는 문제인데 야, 나 이런 문제 나왔지. 그럼 내가 이거 딱 적어놓고 가라고 했지. 그럼 이렇게 만약 문제 물어봤다 그랬지. 너네 이거 식으로 쓰기 편해 아니면 안 편해? 이거 식으로 쓰기 편하지 않죠. 그럼 봐.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얘네가 현재 식으로 쓰이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 현재 얘네가 현재 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가 현재 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다시 얘기할까? 얘 식이 아니라 그랬지. 그럼 식이 아니라 그랬으면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네. 그럼 얘 뭐 가지고 표현하면 되겠네? 식이 아니면 뭐 가지고 표현하는 게 편하겠네? 그림. 그래서 이거 1번과 2번을 풀 땐 옆에다 적어놔. 웬만하면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뭔가 비었고 그럼 비어있는 애들을 어떻게 채우게 될 것인가가 떠올리게 돼.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답을 채우면 돼. 1번, 2번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 그럼 나는 현재 두 집합 A랑 B가 있대 1번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대. 지금부터 나는 숫자 채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얘네 가지고 숫자 채울 때 당연히 나는 뭐부터 채우는 게 좋아요? 합집합, 교집합, A집합 중에서는요? 당연히 제일 하나만 딱 차지하는 애부터 차지하는 게 딱 좋지. 그러면 여기 하나만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셋 중에서 누구니? 라고 한다면 당연히 건데 교집합이 제일 조그맣지. 그럼 나는 당연히 뭐부터 채워? 교집합부터 채워. 얘가 4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다음에 A집합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합집합 보는 게 좋아요? 이거 보는 게 낫지. 왜? 교집합은 빠져나갔으니까 남은 애들만 여기에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A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4 빠졌지. 누구 남았어요? 1, 2 남았지. 그럼 여기가 1과 2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남은 원소들은 싹 다 뭐겠냐? 여기는 합집합에서 얘네 셋이 아닌 남은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게 여기 들어간다는 소리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여기서 현재 1, 2, 4 죽었지. 그럼 남은 거 몇몇 남았지? 3, 5, 6 남았지. 3, 5, 6. 이게 B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집합 B지. 그럼 집합 B는 3, 5, 6만 가져와야 돼? 아니면 여기는 교집합까지 같이 가져와야 돼? 교집합도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교집합은 겹친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집합 B의 원소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B는 몇몇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몇몇이 되었다. 그치. 그래서 B는 3, 4, 5, 6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다 3, 4, 5, 6 이렇게 찾아주면 돼. 간단하지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2번도 하는 방법이 그래서 똑같다 아니면 다르다. 똑같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는 집합이 누구랑 누구밖에 없대요. 지금 현재 2번도 집합이 누구랑 누구밖에 없대요. 네, 그럼 여기가 A고 그럼 여기가 B고 그랬을 때 나는 여기에서 중계 지금 이제 A 집합 알려준 건 알겠는데 나는 누구랑 누구 알려줬냐면 차집합 알려줬네요. 그럼 당연히 나는 차집합 먼저 써야 돼 아니면 A부터 써야 돼? A부터 써야 돼 차집합부터 써야 돼라고 한다면 당연히 차집합 1번이야. 왜? 봐? A 빼기 B면 누구에서 누구 날린 거를 찾아달라는 거야? A에서 B 날린 거 찾아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A라는 이 친구에서 얘가 없어진 거 찾으라고. 다시 한 번 뭐야? 이게 A 차집합 B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왜? 여기 중에서 B랑 겹쳐있는 게 여기잖아. 여기다 날리고 남은 거 찾아달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를 지워. 그럼 여기만 남잖아.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몇과 몇이 있다는 소리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몇과 몇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과 5가 있네? 그럼 여기가 1과 5거야. 이렇게 채우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A 집합을 보면 여기에 들어갈 애가 보여야 돼 아니면 안 보여야 돼? 보이는 거야. 그럼 여기에 안 팔린 애가 누가 남아있어요? 3 남아있지? 그럼 얘가 3이었단 소리고. 괜찮아요? 그럼 B차 집합 A는 좋네요. 문제에서 몇과 몇이라고? 2랑 6이라고. 자, 그럼 우리가 원했던 건 집합 B지. 그럼 집합 B는 여기만 찾아야 돼 아니면 여기 전체를 찾아야 돼? 전체. 그럼 여기 다 찾으세요. 그러니까 정답 몇몇이 된다는 게 나오게 돼요. 그치. 그래서 정답은 2, 3, 6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있는 문제 1-1번 개 쉬우니까 빨리 하고 넘어갑시다. 준비, 시작. 빨리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풀어보시는 걸로 하고 집합 여기 빈축 3번 빈축 2번 가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빈축 1번 보시죠. 이 문제도 별로 어렵게 아니면 안 어렵게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단연컨대 얘기해줄게. 이거 어려워 안 어려워? 이거 안 어려워요. 자,
아마 이거 문제 푸는 게 아마 몇 가지가 좀 걸려 있을 거긴 한데요. 그래서 몇 가지가 좀 걸려 있을 텐데 그 몇 가지 걸려 있는 거 같이 좀 설명을 해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지? 잘 봐. 잘 봐. 앞에 있는 문제 풀 때 이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도움 많이 돼요. 잘 보세요. A 있고 B 있고 근데 나한테 준 거는 A랑 B가 저렇게 있는 거는 알겠는데 네모 한번 맞춰볼래? 나한테 준 건 현재 A랑 B의 무슨 집합을 알려줬다는 점? 차집합을 알려줬고 그 차집합의 원소가 누구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 네모 치고 차집합의 원소가 누구밖에 없다라는 점? 야 차집합의 원소가 뭐밖에 없대? 5밖에 없다라는 점.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건 여기 차집합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차집합은 A집합에서 누구의 원소들을 다 날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A에서 누구의 원소 다 날려버리면 돼? 그렇지. B의 원소를 다 날렸대. 그러니까 B의 원소를 다 죽였대. 그러니까 B의 원소를 다 죽였더니 누구만 남았대? 다 죽였더니 누구만 남았대? 5만 남았대. 이 소리 하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는 1, 2, 5, 2A-B 있죠. 그럼 얘 다 죽일 거 죽였지. 그럼 다 죽일 거 죽였더니 누구만 남았다고? 5만 남았대. 얘만 서바이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다 죽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바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럼 여기는 1은 이미 겹쳤으니까 죽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은 죽었고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여기는 2랑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죽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현재 여기 B를 봤더니 2가 지금 현재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그치? 죽이려면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2가 있는데 여기는 2가 없지. 그럼 2가 없으면 당연히 2를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어차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얘 죽이기니까 만들면 돼요. 그럼 만들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뭐야? 여기 뒤에 문자 있었네. 그치? 그럼 여기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문자를 가지고 나는 얘를 2라고 만들면 되는 거야?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는 2를 죽이는 게 나의 목표라고. 그럼 2를 죽이고 싶은데 여기 2가 없잖아. 그럼 2를 만들면 돼. 그럼 2를 만들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누군데? 제 A-2B밖에 없네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 얘가 2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가 2가 돼. 이거 먼저 찾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게 그럼 바로 뭔데?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두 번째는 얘도 죽어야 된다며. 근데 얘는 현재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과연 얘가 7이랑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없기 때문에? 없거든요. 다른 게 나오면은 안 죽겠지. 다시 얘기해. 그러면은 다른 게 나오면 얘네들이 서로 죽지 않은 관계가 돼버리니까 얘는 어차피 관심은 없거든요. 근데 얘가 안 죽으면은 문제가 생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다고 얘가 5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인 거고. 왜? 5가 될 수 없는 이유는 5가 됐었으면 애초에 한 번만 썼겠지. 두 번은 쓰진 않았을 거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집합은 무조건 안에 있는 원소는 한 번만 써야 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썼다는 건 얘는 무조건 5는 안 된다는 전제 하에 그럼 얘를 7이 아닌 다른 걸로 대응을 시켜버리면은요 답이 안 나오겠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뭐야? 얘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얘를 죽여야겠는데 얘를 죽이려면은 당연히 뒤에 있는 숫자 7이 혼자 남아있으니까 7과 만나게 하면서 죽이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미 얘랑 얘는 서로 짝을 만나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뭐야? 그래서 나는 이 A-B도 죽이고 싶어. 그럼 나는 얘를 죽일 때 얼마로 만들어서 죽이기만 하면은 가장 안전해요? 그치? 7로 만들어서 죽이면 가장 안전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7이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A, B가 튀어나와. 그게 정답인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이해가 될 텐데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왜? 이 질문이 들어가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잘 생각해보면 결국 얘도 죽어야 된다는 것을 보는데 얘가 죽일 때 여기 뒤에 있는 걸로 죽여야 되거든. 근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애로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애로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 그대로 풀어주게 되면 잘 봐. 그래서 얘가 첫 번째 그래서 나는 A-2, B는 그래서 2가 나왔고 그 다음 나는 여기는 2A-B가 7이 됐어요. 얘네 연립하면 답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네 연립해주게 되면은 결국 위에다가 2를 곱해볼까요? 그다음 여기는 2A 빼기 4B가 그래서 여기에 2배 해주면 4. 그럼 나는 여기는 2A-B가 7. 2를 빼주면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B가 그래서 마이너스 3. 볼에 그래서 B는 얼마가 된다는 것이 나오게 돼요. B는 얼마?
나눠주면 B는 그래서 1.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나요? 그래서 A는 얼마? 그렇지, A는 4.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냐면 더한 게 정답이라네. 그럼 A 더하기 B 해보세요. 정답 얼마야? 그렇지, 정답은 5.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논리야, 논리.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들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논리 잘 이해하시면서 2-1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2-1번 해보십시오. 2-1번. 삼 4번은 한 번에 같이 볼게요. 잘 봐. 잘 봐. 아, 맞아. 그리고 미리 얘기해줄게. 4-1번부터 4-4번 있지. 뒤로 넘겨볼래? 4-1부터 4-4. 교재를 꼼꼼하게 풀어보시면요.
4-1부터 4-4는요. 4-3부터 4-6이구나. 4-3부터 4-6이라고 돼 있는 그 문제 4개 있지. 그 한 페이지 전체는요. 아, 내가 이게 문항을 잘못 넣어가지고 실수가 났어요. 3-1부터 3-4랑 문제가 다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푸세요. 3-1부터 3-4를 풀든 4-3에서부터 4-6을 풀든 한 번에 푸세요. 근데 내가 그거를 같이 넣었다는 건 그 둘이 현재 연결돼 있고 내 생각에는 3, 4를 같이 듣고 풀었을 때 3-1이 풀린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넣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4-3이랑 4-6을 남기고 3-1에서부터 3-4를 지울 거예요. 그래서 3-1부터 3-4를 지우고 4-3에서부터 4-6만 푸세요. 난 2번 연습하겠다. 그럼 2번 푸세요. 알겠지? 해설지에는 내가 몇 번이랑 똑같음 이렇게 적어놨어. 풀이 다 몇 번이랑 똑같음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3-1에서부터 3-4를 풀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것만 얘기해줄게. 하나도 오탈자 없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4-3에서부터 4-6이랑 3-1에서부터 3-4가 다 똑같아요. 한 문제도 남기려고. 내가 그거 할 땐 몰랐다가 오늘 이거 문제 풀면서 알았어요. 그거 넣을 때 몰랐다가 문제 풀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3, 4는 한 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잘 봐. 대신 3, 4는 한 번에 설명할게요. 한 번에 설명하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이거 끝나면은 뒤에 있는 건 그래도 좀 끄덕끄덕하고 공식 외워서 그냥 공식 갖다 쓰는 거밖에 없어. 알겠지? 지금 것만 잘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3, 4가 그나마 제일 어려워요. 잘 봐. 3, 4만 잘 봐. 3, 4만 잘 봐. 왜 갑자기 죽는 소리 나? 나도 힘들어요. 너네도 힘들겠지만. 자, 여기 보세요. 자, 전체 집합은 현재 몇 이하의 자연수랍니까? 10 이하의 자연수랍니다. 그럼 몇부터 몇 가지라는 거 당연히 조건제시법은 원소날법으로 다 쓰라 그랬지. 그럼 몇부터 몇 가지라는 건 당연히 다 써놓고 가야 돼. 10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다 써놓고 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원소 다 써놓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세 부분집합 A, D, X 그러니까 A랑 B랑 X는 부분집합이랍니다. 저기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되게 친절하지. 누구랑 누구를 같이 알려줬어요? 누구랑 누구 알려줬냐? A, B를 알려줬죠. 그래서 A, B를 알려줬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밑줄. 나한테는 요 두 가지 조건을 같이 만족해 주는 걸 찾으랍니다. 밑줄 그어놓고 그럼 이거 두 가지 조건인데 그럼 이 두 가지 조건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당연히 쫙쫙 찢어봐야 돼? 아니면 찢지 말아봐야 돼? 쫙쫙 찢어야 돼. 일단 쫙쫙 찢어.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첫 번째 조건에서부터 찢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나는 문제를 찢어. 그래서 B랑 X의 합집합을 구하면 X랍니다. 그럼 합집합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둘 다야? 합집합이? U자는 합집합이에요. 그럼 합집합은 내가 얘기했지.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둘 다야? 둘 중에 하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애들. 걔 또는 걔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있어도 돼. 또는이란 말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는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있어도 되는 애들끼리 다 모아봤더니 그게 누구밖에 안 됐다라는 소리냐면 X밖에 안 나왔다고. 이 얘기야.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딱 그려보면 합집합은 둘 중에 하나만 했는데 그 하나만 했더니 X만 튀어나왔다는 건 이 X 안에 B가 이렇게 따로 단독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된다는 거야? 아니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B가 단독으로 빠져나와 있는 건 다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B는 X한테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야?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야? 결론적으로만 얘기하자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따로 삐져나오는 게 다 안 된다며. 그럼 들어가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B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관계가 돼.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주게 되면 결론 얘기하잖아. 그래서 B가 X 안에 다 들어간다야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다야?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다 들어가는 집합을 우리 네 글자 무슨 집합이라 그랬지? 공통집합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치, 부분집합. 그러니까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기호를 보고 우리는 저 이지창 관계구나 이거를 바로 떠올릴 수 있으시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B가 X에 다 들어간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걸 한글로 뜯어봐. 그러면은 X라는 요 집합은 누구의 원소를 다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랑 같은 말? 그치? 여기 있는 B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랑 같은 말. 그러니까 여기 있는 B, 그러니까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는 제
b가 2, 4, 6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x가 결국 우리는 2, 4, 6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지. 2, 4, 6을 반드시 갖는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1번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b가 x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건 그래서 우리는 b의 원소 2, 4, 6을 x가 다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조건도 같이 뜯으면 A차 집합 B에서 X의 합집합을 구한 게 X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조건 뜯어서 보게 되면은 봐봐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A 빼기 B에서 우리는 X를 합집합한 게 X랍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로 봤을 때 합집합은 또 둘 중에 하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모아봤더니 얘가 또 누가 되었단 소리냐면 X가 되었단 소리야. 그러면 이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다 모아봤더니 X가 다 됐답니다. 그 말은 곧 차집합에 있는 원소 또한 다 X한테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까? 네.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는 관계라는 소리를 하고 있겠지. 왜? 얘가 따로 삐져나오는 건 또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치? 그럼 따로 삐져나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X라는 요 집합 안에 여기 있는 차집합이 이렇게 안에 꾹 이렇게 들어가 있는 관계가 되었네. 여기까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나는 여기 있었던 제 A 차집합 B가 X 안에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A 차집합 B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원소에서 누구의 원소 다 날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B, 그치? 여기 있는 2, 4, 6 다 날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2, 4, 6 날려버리면 여기서는 4, 6만 날려버리면 되겠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4, 6 날려버리면 여기 있는 원소 얘가 누구만 남는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치? 날린 거 다 제외하고 남은 것만 쓰면 159만 남게 되고 그 159가 X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 있는 집합 X도 원소 누구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소리가 돼? 집합 X는 원소 누구는 반드시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1과 5랑 9를 반드시 갖는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집합 X라는 친구가 생기게 되는데 그럼 이 집합 X라는 친구는 여기 있는 이 원소 3개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원소 3개를 그대로 다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랑 같은 말인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따라서 종합합니다. 이 두 개의 정보를 다 종합하다 보면은 그래서 X라는 애가 생기고 X는 결국 뭐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6개. 그러니까 1, 2, 4, 5, 6, 9를 포함하는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반드시 가지는 집합이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6개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집합 X라는 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전체 2의 몇 제곱개냐면 10제곱개입니다. 그 2의 10제곱개에서 몇 개 날려버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의 10제곱개에서 몇 개 날리면 돼요? 라고 한다면 여기 3개, 여기 3개 총 6개 날려버리면 되는 거지. 왜? 6개는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지.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그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애들만큼 여기서 빼주면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2의 몇 제곱개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2의 몇 제곱개만 남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은 몇 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16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의 답이 16개.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냥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푸는 방법 자체가 그냥 비문학 푸는 거 같지 않아요? 다? 그치? 없어지면 푸는 거 같지? 그냥 그렇게 푸는 거야. 여기는 다 그래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겠고 뒤로 넘어가면 빈출 4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빨리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알겠지? 자, 빈출 4번 보세요. 빈출 4번. 바로 가겠습니다. 빈출 4번 바로 보세요. 바로 보시죠. 바로 보시죠. 바로 빈출 4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목. 주목.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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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지. 근데 오늘 하면 시험법이 끝나죠. 좀만 견디세요. 지금 유형 3개 남았습니다. 딱 3개 남겼습니다. 3개. 알겠지? 좀만 뱉죠. 거의 다 왔어. 지금 딱 3개 남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자, 질문. 전체 집합 있고 A 있고 B 있고 내가 원하는 건 누구의 원소 구하라고 했고? 저거. 끝이?
여기서 내가 투표하면 무조건 지겠지? 내가 뭔 투표할 줄 알고? 내가 여기서 투표를 하면 무조건 지겠지? 쉬는 시간 갖고 합시다. 알겠죠? 갖고 합시다. 응.
얘는 빨리 봅시다. 자, 빨리 봅시다. 전체 집합 저거, A 저거, B 저거, 우리가 원하는 건 저거. 그치?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여기 밑줄. 여기 이렇게 들어봤을 때,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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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그죠? 그럼 이거를 보는 순간 왠지 우리는 하나 좀 궁금해하는 게 여기 밖에 여기 여집합 있었으면 이 여집합을 안으로 집어넣는 것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쌉 가능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게 드모르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럼 웬만하면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좀 바꾸든가 말든가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집합은 현재 이렇게 써놓으면은요. 파악이 안 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파악 불가인 n은 제발 뭐 해주면 되는 거냐면 파악 불가인 제발 내가 무릎 꿇고 부탁을 합니다. 무릎 꿇었어. 그렇다고 쳐. 그냥 무릎 꿇고 부탁을 할게. 파악 불가하면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간단하게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그럼 간단하게 바꾸는 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여집합이라고 하는데요 하는 저 친구 없애버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알겠지? 차집합으로 바꾸는 건 그 나중이에요. 최대한 차집합을 이렇게 차집합에 대한 X로 바꿔놓은 다음에 다 바꾸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정리를 할 때는 바로 뭐냐면 이거야. 차집합부터 없애세요. 그러니까 차집합 없애고 그 다음에 여집합 없애고 그런 다음에 최대한 정리하시는 과정의 코스를 밟으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지금 얘는 차집합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차집합이 없었거든? 그럼 차집합이 없었으면 차집합 없애는 거는 생략해도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봐봐. 문제에서 얘를 만약에 여기 봐. A 교집합 B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합집합 B에 빼기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치면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부터 바꾸란 소리야. 만약에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다고 하면 물론 저건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돼 있었으면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건 차집합 먼저 처리하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차집합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집합은요 당연히 우리 이렇게 주어졌을 때 교집합으로 바꿔도 되는 애 아니면 안 되는 애? 교집합으로 바꿔도 되는 애일까 아니면 안 되는 애일까? 되는 애. 아까 얘기했지. 교집합으로 바뀌면 여기 있는 뒤에 거 A 합집합 B에다가 뭐 주면 되냐면 여집합 주면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여집합 생겼지. 그래서 여집합 지우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집합 지우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때 여기 있는 여집합 없앨 때 쓰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이때 드모르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모르간 이용해서 여집합 없애고 그 다음에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단계는 알겠지. 첫 번째 차집합부터 지우는 거야. 차집합 지웠어? 여집합 지워. 여집합 지웠어? 그 다음에 정리해. 이렇게 되는 거야. 분배 법칙을 쓰든 결합 법칙을 쓰든 아니면 묶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정리하는 것이 지금부터 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저기를 봤더니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게 집중. 나는 여기 있는 A랑 B의 교집합의 교집합. 결국 나는 저기 있는 여집합이 들어가는 친구.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제 A. 그 다음에 교집합도 바뀌면 합집합.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B.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여집합을 집어넣으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은요. 잘 봐봐. 이 상태에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대로 그냥 보면 되는 거죠. 됐죠? 이미 정리가 됐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럼 봐. 여기 있는 얘가 A랑 B의 합집합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얘가 합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합집합과 그 다음에 얘가 현재 무슨 집합이에요? 얘가 무슨 집합이야? 여기가 합집합이고 여기가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이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교집합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겹치는 애랑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과 합집합에 무슨 집합 원해 우리는? 교집합. 그럼 겹치는 거 찾는 거야?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찾는 거야? 겹치는 거 찾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그거에 겹치는 거. 그러면은 이걸까 이걸까?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 겹쳐요. 이렇게 둘이. 얘네들이 겹칠 때는 당연히 얘가 겹치겠지. 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건데 하나는 그냥 뭐냐면 이거예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교집합은 여기죠. 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만 교집합이지. 맞아요? 그 다음에 나는 합집합을 찾을 건데 합집합은 어디 있게? 라고 한다면 합집합은 여기 전체인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저기 노란색으로 색칠한 전체와 나는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주어졌던 얘랑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 지금 여기서의 내용 아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둘이 봤을 때 겹치고 있는 건 파란색이 아니면 노란색이야, 겹친 거. 파란색만이 둘 다 같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했던 거는 이 파란색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파란색을 찾아주면 되니까 얘가 결국 뭐야? 그냥 교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원소의 개수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라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걸 저렇게 더럽게 준 것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요. 그럼 교집합은 얘네들이 겹치는 거 아니면 안 겹치는 것? 겹치는 것. 그럼 얘네들이 겹치는 게 몇 개 있어요? 지금 보니까 딱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누구랑 누가 겹치냐면 1과 6이 겹치네. 그러니까 교집합은 1과 6밖에 없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는 1과 6밖에 없다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여기 있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구할 수 있지.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었다라는 거 찾아주면은 끝? 그치? 얘가 그래서 2개가 되었다라는 거 찾아주면은 끝. 그 정답은 2가 되었대. 여기까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연결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은 얘 3-1번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3-1번 지금 해보세요. B, C. 자, 3-1번 해보세요. 3-1번 해보고 4-1번도 해보세요. 3-1번, 4-1번 두 개 하세요.
앞에 봐. 앞에 봐봐. 야, 이거 봐봐. 여기 봐봐. 4-1은 모르는 거예요? 4-1번 모르겠어? 네. 쉬운데. 아, 맞아. 야, 3-4번에 A 합집합 X는 X다라 돼 있는 거 있지. 3-4번 잠깐만 볼래? 그 A 합집합 X는 X다라고 돼 있는 거 있을 텐데 그거 X가 아니라 A예요. 그러니까 합집합은 A다요. 그러니까 합집합은 A다라고 놓고 풀고 하면은 답 나와요. 참고로 합집합이 A다. 다시 하면은 X가 A에 들어간다요? 아니면 안 들어간다요? 들어간다. 그리고 B랑 X의 교집합이 없대요. 그럼 겹치는 게 있단 소리 아니면 없단 소리야? 없다. 그럼 없다는 거는 얘네 공통 원소가 생겼다요? 아니면 안 생겼다요? 안 생겼다. 그거 쓰면 되고 쟤도 국어가 약한 것 같은데. 너 국어 시간 열심히 들어. 듣고 있어요. 국어 열심히 들으라고 국어. 듣고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그것만 외우지 말고. 그것만 외우지 말고 비문학 지문 좀 읽어봐. B랑 X의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겹친 거야 안 겹친 거야? 친구. 겹친 게 이때 없대. 그럼 그럼 X는 B의 원소를 가져요 안 가져요? 그 얘기한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A랑 X의 합집합은 X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 A로 바꾸라고. 됐니? 나 되게 한국어 쉽게 설명한 것 같은데 발음. 동현, 나 방금 한국어 쉽지 않았어? 방금 거? 방금 어려운데 쉽다 하지 말고. 방금 건 쉬웠지? 응. 야, 3-3번에 힌트만 줄게. 3-3번에 힌트만 줄게. 해설 내가 올려놓을 건데 힌트는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로 푸세요. 그럼 답 나와요. 알겠지? 3-3번은 적어나 경우의 수로 푸세요. 케이스가 각각 어떻게 될 대로 나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찾아주면은 답 나와요. 고민 좀 해보시고요. 자세한 거는 해설지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마지막 주제 가볼까요? 자, 4-1번은 뭐 해줘 마라 4-1번. 재민 해줘 마라 4-1번. 해줘? 집합만 정리해줄게요. 잘 보세요. 야 4-1번 빨리 보고 가자. 4-1번 집합만 정리해줄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4-1번 집합만 정리해줄게요. 잘 봐. 자 4-1번 집합만 정리합시다. A 교집합 나는 현재 여기 있는 책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랑 나는 여기 보세요. 그럼 나는 여기에 지금 현재 봤더니 얘가 지금 현재 똑같이 그럼 A 여집합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나는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얘네들은 합집합이지. 자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는 싹 느낌이 오는 게 여기에는 얘는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주는 거 된다 그랬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 돼. 실수 연산처럼 그대로 분배해주라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교환, 결합, 분배가 다 된다는 건 지들 마음대로 자리 바꾸기랑 지들 마음대로 묶기, 지들 마음대로 나누기가 다 된다고요. 그럼 이거는 대놓고 지들 마음대로 나눠줘도 된다는 소리야. 나눠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게 되면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이고요. 거기에 나는 여기 있는 A랑 B의 교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합집합은 어차피 둘 중에 하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한테만 있으면 되는데 잘 봐. 얘가 문제예요. 근데 나랑 내가 아닌 애의 교집합이죠. 겹치는 애가 있나요? 나랑 내가 아닌 애의 교집합은 겹치는 애가 있나요? 전혀 없지. 그러니까 얘가 공집합이 돼버려? 응, 얘가 공집합이 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랑 얘 합집합이야. 그럼 누구만 살아남겠냐? 뭐. 누구만 살아남겠냐? 얘랑 아무것도 없다 해? 합집합. 누구만 살아있겠어요? 얘만 살아있겠지. 그래서 왼쪽 거 정리하면 이것만 나와요. A랑 B의 교집합. 괜찮나요? 자, 우리는 이거를 보는 순간 뭐 하나 크게 빼먹었다. 자, 이거 있었죠? 그럼 내가 여기 오른쪽 거 정리하면 내가 얘기했지 무조건 뭐부터 없애라고? 오른쪽 거는요? 얘 봐봐. 얘 뭐부터 없애라 그랬어 내가. 자, 차집합은 이미 없어졌고 차집합 다음에 누구 없애라 그랬지? 교집합 말고 교집합은 뭐 없는 게 아니야. 얘를 없애야 돼. 그럼 얘를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A 주고
E 주고 C 주고 합집합도 교집합으로 바뀌고 얘는 이미 교집합이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뭐 정리 못하지 않아요? 끝. 됐나요? 그럼 이 원소랑 이 원소 뭐하란 소리냐면은요, 얘 합치래. 완벽하게 끝났는데? 그럼 얘 들어가 있는 거랑 얘 들어가 있는 것만 합치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5, 6, 8 아니야? 아, 5, 6, 7? 5, 6, 7이죠? 5, 6, 7. 맞지? 아닌가? 5, 6이구나? 아, 5, 6이네. 그래서 정답은 5, 6. 이렇게 두 개 나오지? 겹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까지는요? 내 정답은 5랑 6밖에 없으네. 정답 하고 더하래. 얼마예요? 11. 그래서 정답 11이에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겨먹었으면 무조건 집합의 연산 법칙은 두 개만 떠올려. 저렇게 묶여있는 애는요, 풀어줘도 돼. 분배 법칙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집합도 분배했듯이 교집합도 분배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랑 자리 바꾸는 거, 교환 법칙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결합 법칙은 어차피 안 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 맘대로 묶는 건 어차피 안 쓰니까 그거는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됐지?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좀 찾아주게 되었고 뒤로 넘기면 그래서 우린 69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69쪽에 있는 것부터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9쪽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자, 정리하시고 69쪽에 공식 와다 쏟아질 겁니다. 빨리 보고 빨리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빨리 외우세요. 자, 여기 공식 있지? 다 외워. 알겠지? 다 외워. 특히 여기 개념 플러스에 있는 거는요. 학교에서 나 저거 얘기해줬다. 무조건 외우세요. 알겠지? 세 개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학교에서 언급했다. 무조건 외우시고요. 아, 언급은 안 했다. 근데 참고로 교육과정 바깥에 있는 내용이라서 안 해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학교에서 얘기 안 했다. 그러면은 어차피 절대 안 나오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거의 안 나옵니다. 내가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기출문제 보니까 거의 안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거는 혹시 몰라서 알려는 주는데 거의 안 나온다. 이 정도만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린 이미 알지. 공식 증명하는 건 이미 다 해봤고 그러면 우리는 공식 결과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 결과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결과만 다시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얘기하죠. 그래서 첫 번째 거로 주어져 있는 건 합집합입니다. 그럼 합집합은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얘 또는 얘지. 맞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린 여기는 A의 원소랑 B의 원소 다 더해줘야 되겠지? 그랬더니 누가 두 번 더해졌냐면 겹친 게 두 번 더해졌지. 그럼 우리 집합은 무조건 한 번만 쓰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럼 겹치는 거 한 번은 빼줘야 되겠지? 안 빼줘야 되겠지? 뺀다. 그래서 교집합은 한 번 뺀다. 이게 공식이라 그랬죠? 이렇게 외우면 돼. 됐죠? 합집합은 각각 더해. 단 겹치는 게 두 번 더해졌기 때문에 한 번 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교집합의 원소는요 서로 자리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각각의 원소를 더해준 거 거기서 누구 빼주면 되냐면 그래서 나는 합집합의 원소를 빼주면 안 나옴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교집합의 원소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집합은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알겠어? 얘를 가지고 증명해서 이거 만든 거야. 서로 자리 바꾼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얘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여집합이지. 그럼 여집합은 정의만 쓰면 되지. 그럼 여집합의 정의 전체에서 나를 빼는 거 아니면 내가 아닌 애를 빼는 거야? 내가 아닌 애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에서 나인 애를 빼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집합의 정의가 내가 아닌 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를 부정하는 게 여집합이잖아. 그럼 나를 부정한 거를 찾아주려면 당연히 전체에서 나인의 반대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공식 다 적어놓으시고 차집합은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A에서 B랑 겹치는 거 다 빼버리면 되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차집합의 원소를 구할 때는 그래서 나는 A에서 나는 A랑 B가 같이 겹치고 있는 요 원소의 개수만큼만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구해줘도 되는 거냐면 합집합에서 봤을 때는 결국 우리는 B만 다 날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에서 B 원소 빼줘도 문제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둘 다 찾아주게 되면 정답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공식 어떻게 나왔는지는 개념 때 다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안 외웠다면 당장 외우시고요. 알겠니?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은 여기는 점수를 안 받겠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공식 외우면 다 풀려. 왜 그런지를 궁금해하면은요. 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세요. 지금 그것까지 그릴 시간은 없고.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리뷰 코스야. 개념 때 이미 내가 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복습하는 거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으셨기를 바랍니다. 알겠지? 만약에 공식 나오는 거 모르겠다. 왜 저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따가 질문하세요. 지금은 안 알려드립니다. 알겠죠? 지금은 외우세요. 저거 다. 지금은 저거 외워야 될 시기야. 알겠죠? 이해됐지? 이해됐지? 무조건 외워. 알겠어? 내가 지금 무조건 외우라는 얘기 별로 안 하지. 얜 무조건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안 외우면 여기 관련된 문제 하나도 못 푼다. 그러니까 이거 공식은 그냥 외우시는 것이 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 네 가지 잡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세 개의 집합에 대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참고로만 알려드릴 테니까 알고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혹시 몰라서 저거만 드리자면 그래서 얘네들은 세 개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각의 원소들의 개수를 다 더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하다 보면 당연히 뭐야? 뭐 해줘야 되는 거냐면 A. 그래서 두 개씩 겹치는 애들끼리는 다 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C야. 그래서 여기 있는 B 교집합 C,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C 교집합 A. 여기 있는 하게 되는 애들을 더해. 그게 바로 A랑 B랑 C가 다 같이 가지고 여기 있는 얘네들까지만 다 신경 써서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끝. 그래서 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 바로 밑에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빨리 하세요. 야, 여기는 내가 가혹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지? 여기는 가혹해도 여기는 외우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5번 보세요.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자, 개꿀이니까 빨리 봐. 개꿀이니까 진짜 빨리 봐. 우리는 네모 쳐봐.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A랑 B의 무슨 집합? 네모.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나는 두 개의 방법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방법 1. 이거는 정석대로 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해설지에 있는 방법이에요. 개수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 그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봐야 돼. 그럼 나는 여기 공식을 떠올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나는 A랑 B의 각각의 원소의 개수 다 더해주고 거기서 누구의 원소의 개수 빼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치? A랑 B의 교집합의 개수 다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얘가 현재 15고 7인 것까지는 알겠으니까 더하고 나는 뭐 해줘야 돼? 얘를 빼줘야 돼. 교집합. 근데 이 교집합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교집합이 뭔지 모르면 안 되는 게 그걸 찾으라고 누구 줬냐면 밑줄. 나는 A 차집합 B의 원소를 알려줬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X를 찾기 위해서 내가 쓰는 게 저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차집합. 그러니까 A 차집합 B인데요. 그럼 왜 A 차집합 B를 이용해서 제 X를 찾을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차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A의 원소에서 둘의 무슨 집합을 빼주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러냐면 둘이 같이 겹치고 있는 교집합을 빼준 거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A의 원소의 개수 15개에서 저기 있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X개를 뺀 게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12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X 찾으면 X가 그래서 몇 개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버려요. 그렇지. 그래서 X가 3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X 대신에 그래서 얼마 집어넣는 거냐면 3 때려 넣는 거. 이게 정답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15랑 7을 더해주고 거기서 3 빼준 게 정답이 됩니다. 계산하면 돼.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계산하면 되겠네. 정답 얼마야? 그치? 정답 19.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 방법 1은 이렇게 풉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만 설명해 줄 겁니다. 됐나 여기까지는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줄 건데 여기 잘 봐. 이 문제는 특별하게
방법 2가 있어요. 더 편한 거 쓰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사실 실제로 저 문제의 의도는 저거를 쓰라는 건 맞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걸 쓰라는 게 진짜 의도인데 우리는 시간 줄이는 게 답이잖아. 그럼 시간 한번 좀 줄여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원소의 개수죠.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어차피 집합에서 얘기하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볼 수 있니? 아니면 없니? 네. 그릴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봐봐. 한번 그려볼래? A, B 이렇게 한번 그려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랑 B를 이렇게 한번 그려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무슨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 뭘 궁금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건 누구의 원소의 개수를 궁금해? 교집합이에요? 합집합이에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합집합. 여기야, 여기. 그치? 나는 여기를 궁금해. 그럼 나는 저기에 채워져 있는 애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나는 여기 차집합 좀 써볼래? 그럼 나는 여기 차집합을 보게 되면 차집합이 가리키고 있는 게 A 차집합이지. 그럼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이 주황색밖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럼 이 주황색의 원소가 몇 개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줬냐면 여기는 얘 주황색이 현재 12개 있네요. 이거 얘기해 준 거는 맞는 거지. 맞나요? 그럼 우리 여기 전체 색칠을 하려면 오히려 누구의 원소의 개수만 알면은 답이 금방 나오겠냐? 여기를 찾았지. 그럼 뭐만 알면 전체가 색칠이 돼? 얘만 알면 되겠지. 남은 거.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남은 거를 봤더니 남은 건 여기만 찾으면 되겠네요. 이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게 돼. 그리고 나서 봤을 때 B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B는 몇 개를? 7개. 12랑 7 뭐 해준 게 정답이야? 더한 거.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도 된다는 소리예요. 차집합이 있으면 다른 거, 어떤 것만 더 필요한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답을 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시간 훨씬 더 많이 줄 수가 있어요. 풀이가 이게 훨씬 더 간단하지 방법 2가. 됐어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정답을 유도해봐도 된다라는 소리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자, 그러면 쉬운 거니까 빨리 뒤로 넘어가봐. 5-1번 빨리 해보세요. 준비 시작. 빨리 봐. 모르는 애들 빨리 봐. 빨리 봐. 아는 애들은 그냥 쭉쭉 풀고 모르는 애들만 봐. 빨리 하고 이거 6번까지 하고 끝내야 되는데 지금. 자,
전체 집합을 알려줬고 A가 지금 이제 18개인 거 알려줬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 B가 13개인 거 알려줬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제 이것도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도 알려줬네요. 이게 지금 몇 개라 그랬냐면 5개네요. 됐지? 그리고 나서 교집합 찾으라고 하고 있네? 그렇지 않아? 그럼 뭐 좀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냐면 얘 좀 정리해봐야 되지 않겠냐?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힘 그게 드모르간이라고. 그럼 얘는 이미 드모르간으로 여집합이 돼 있는 애들이야. 그럼 반대로 여집합이 돼 있는 애들이 여집합을 묶어도 된다는 소리 안 된다는 소리야? 그거 반대로 해도 돼요. 됐어요? 나눠줄 수 있다는 건 다시 내 맘대로 회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내 맘대로 나눠줬다의 반대말은 내 맘대로 회수를 해도 되니까 그럼 나는 A랑 B를 잡았을 때 얘 합집합을 그대로 잡아. 그때 얘 뭐로 묶어도 되냐면 여집합으로 묶어도 돼. 그럼 봐.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얘의 여집합이 지금 현재 5래요.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합집합이 아닌 애들의 원소의 개수가 5개밖에 지나지 않았단 소리야. 그럼 이건 여집합의 뜻에 의해서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아닌 애와 나인 애의 합은 어차피 전체 35가 되는 건 알잖아요. 그치? 내가 아닌 거랑 나인 애를 합쳐야 전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얘를 보는 순간 나는 여기는 합집합의 원소를 찾을 수가 있게 될 거고 그럼 합집합의 원소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에서 내가 안 됩니다 라고 돼 있는 이 여집합의 원소를 빼주는 거랑 같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35에서 결국 우리는 5를 빼서 만들어낸 즉 여기 있는 30개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합집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가 알려줬다는 건 오히려 합집합의 원소를 자연스럽게 알려준 거고 그럼 합집합의 원소가 30개라는 거니까 그럼 그 30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교집합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기도 해요. 왜? 여기 있는 합집합의 원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A랑 B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한 거 거기서 우리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랑 같기 때문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얘가 지금 이제 30이 되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18과 13을 더해서 만들어낸 31에서 X 빼준 거랑 같다 이거지. 그럼 이거 찾으면 X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교집합인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교집합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그래서 얘가 1이 된다. 이거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이야. 알겠니? 지금 여기에서 너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다 자유자재로 장난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내가 어디가 약한지를 제대로 얘기해 줄 테니까. 지금 이게 외계어처럼 느껴지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포기하는 게 나아요. 외계어처럼 느껴지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죠. 지금 이 시기에 이게 외계어처럼 느껴지면은 개념부터 다 다시 쌓아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는 포기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개념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는 소리고 근데 여기 포기하고 일단은 다 맞춘다는 전제가 없잖아. 내 생각에 여기서 점수 다 챙겨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든 니네 거 만드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 가장 쉬운 파트 하고 있어. 솔직히 얘기해줄까? 이거 원래 중1 초딩이 풀어. 이거 원래 중1 초딩이 풀어요. 이거 진짜 중1하고 초딩한테 이거 알려주고 이거 설명해주고 풀어봐 하면 얘네 다 풀어요. 연습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중1과 초딩들도.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내용이었다니까? 그리고 우리 세대는 이게 중학교 1학년 내용이고 너네 돼서 고1로 올라간 거지. 이거 고1로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초딩이 했던 거야 이거. 만약에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빨리 얘기하세요. 어디가 이해가 안 되는지. 일단 첫 번째, 이거 못하겠다. 이거 이렇게 못 바꾼다. 드모르간 다시 파세요. 알겠어? 여기 못 바꾸면 드모르간 다시 파. 드모르간 정리는요. 드모르간의 법칙은요. 여기 있는 요렇게 돼 있는 합집합의 여집합을 이렇게 각각의 교집합으로 바꿔준다라는 원리야.
근데 얘네들이 등호관계가 성립했다라는 건 서로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거 다 된다라고 내가 개념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서로 바꾸는 게 다 돼. 그러니까 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합쳐도 돼. 그게 분배 법칙이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얘가 현재 원소의 개수가 5개라는 걸 이용했을 때 얘가 전체를 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얘를 그냥 하나로 봐. 그럼 x의 여집합인 거잖아요. 그럼 x가 아닌 거의 원소의 개수를 알려줬고 x인 걸 찾으란 소리잖아. 맞아요? x인 걸 찾아야 여러모로 편해요. 왜? 합집합을 알아두면은 교집합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 됐니? 그러니까 이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얘가 아닌 것만 알아. 그럼 우리가 아까 분명히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걸 얘기를 했거든. 그럼 그거 이용해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걸 이용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 얘네들은 아예 서로 배반돼 있는 관계야. 서로 겹치는 게 전혀 없는 관계라고. 그리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을 합치면 무조건 전체가 된다 그랬어.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내가 아닌 것 빼면은 얘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원리는 이거야. 아까 배웠던 거를 다 섞으면 돼요. 알겠지?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대. 그래서 얘네들 빼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원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고. 그럼 그거를 가지고 얘의 중식이 아까 각각의 집합 더한 거에서 둘이 겹치는 거 빼는 거래. 됐어요? 그러면 각각을 더한 거에서 겹치는 거 빼는 거래. 그렇게 해서 만든 게 30이래. 그렇게 해서 겹친 거 찾은 거예요. 이렇게 논리를 뜯어서 보면 좀 이해가 되니? 이렇게 논리 뜯어서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를 꼭 기억해주고 넘어가세요. 그럼 좀 됐어요 이제? 좀 됐어요? 야, 종 쳤는데 안 돼. 이거 무조건 6번 해야 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요일 날 일찍 끝내드릴게요. 자, 6번 보세요. 6번. 야,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빈출 6번이니까 여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명 다 이해됐어요 여기 이거? 이거 이해했어 이제? 다 됐어 여기? 이거 다 됐어? 나중에 똑같은 거 물어보면은 그땐 진짜 욕한다. 자 여기 보세요. 빈출 6번 빨리 하고 끝냅시다. 야, 둘 중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번, 2번. 둘 중에 몇 번일까요? 아니요? 2번이 제일 많이 나오고 2번에 별표를 한 1억 개를 쳐놓고 가세요. 모든 학교가 단답형으로 내는 거 참조하는 건 2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2번에 별표 좀 많이 좀 쳐놓고 가세요. 2번에 한 별표 3개를 기본적으로 쳐놔. 알겠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키워드는 뭐냐? 이 문제 풀 때 가장 큰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뭐 하나만 좀 신경 써주면 되냐면요. 무조건 기호로 바꾸는 것만 잘해주셔도 돼요. 알겠지? 1번은 그냥 단순하게 기호로 바꿔보면 되게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빠르게, 2번에 조금 많이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잘 봐. 그럼 1번 봐봐. 전체 학생 몇 명 있어요? 나 지금 현재 보니까 1번은 전체 학생 몇 명 있니? 그래. 그럼 내가 조사한 전체 집합이 현재 30이야. 이런 식으로 기호를 다 바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전체는 30. 걔네들을 데리고 통합수단 조사했을 때 근데 나는 뭐 아니면 뭐로만 현재 이용을 하는데 얘네들 자체가 뭐 아니면 뭐로만 이용을 하는데 버스 아니면 뭐야? 지하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버스를 나는 A집합이라고 하고 지하철을 B집합이라고 했을 때 지하철 쓰는 애를 B, 버스 쓰는 애를 A라고 합시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럼 버스 타고 오는 애가 몇 명이야? 18명. 지하철 타고 오는 애가 몇 명이에요? 13명이고. 잘 봐. 우리가 원했던 거는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몇 명이라는 것까지는 알려줬어요. 그치? 모두 이용하는 게 10명이야. 잘 봐. 그럼 모두 이용했대. 그럼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같이 탄다는 거지. 그러면은 둘이 같이 탔다를 연산기호로 표현하면 교집합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합집합을 써야 될까요? 교집합. 그러니까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는 애. 이렇게 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버스와 지하철 이용하는 애를 찾으라고 아니면 이용하지 않는 애를 찾으라고? 아무것도 이용 안 하는 애. 그냥 걸어서 오는 애를 찾아달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가지고 버스 타는 애를 A로 잡았지. 그럼 버스를 안 탑니다는 무슨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해줘도 돼? 여집합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A의 여집합과 그 다음에 B가 아니문이다. B의 여집합이죠.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이 둘 다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얘네들은 무슨 집합 찾아주면 돼? 교집합, 합집합? 합집합이야. 둘 다 어느 것도 동시에 이용하지 않는데. 그럼 교집합, 합집합? 그래, 얘네들을 교집합 찾아주는 거고. 그럼 봐.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이해했다니까 다 같이 얘기해봐. 이거 여집합 묶어도 돼, 안 돼? 돼. 이게 드모르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묶으면은 얘가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얘가 A랑 B의 무슨 집합이 된다고요? 합집합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이제? 이해돼요? 그래. 이 순간이 그냥 필요했던 거지. 내가 그거를 시간에 쫓겨가지고 아까 설명 안 해줬는데 이 순간이 필요했던 거지. 이게 왜 이런지. 이거 이해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합집합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럼 저거도 뭐야? 이거 원소 구하려면 결국 전체에서 나는 합집합의 원소만 빼면 되겠네. 여기까지도 인정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치? 전체에서 합집합 빼세요. 이렇게 됐고. 그럼 여기는 합집합을 구하는 것 자체가 우리 방금 배운 공식 얘랑 얘 더한 거에서 교집합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합집합 구하는 게 나는 A에서 B를 더해주고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교집합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얘네 계산해주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난 여기는 18과 13 더한 거에서 10 빼주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1를 전체 30에서 빼주면 정답이 되겠지.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답은 30에서 21을 빼면 됩니다.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치, 정답 9입니다. 1번 답 9.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번 3분 안에 설명할 테니까 빨리 보고 넘어갑시다. 미안해. 지금 현재 문제 풀고 있는 애들한테 미안해요. 미안해. 곧 끝나요. 근데 얘네 이거 꼭 설명 듣고 들어가야 돼. 이거 듣고 들어가야 돼. 이게 시험 문제에 꼭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 2번 잘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기호를 일단 바꿔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기호로 바꿔봐. 첫 번째, 그럼 전체 학생 몇 명이야? 50이지. 어느 학교 50명의 대상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체 학생은 50명. 그 중에서 나는 농구 좋아하는 애를 A라고 합시다. 그럼 농구 좋아하는 A는 몇 명이야? 그치. 농구 좋아하는 애가 28명. 축구 좋아하는 애가 몇 명이야? 이거를 B로 잡을게요. 축구 좋아하는 애가 몇 명이에요? 37이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건 농구와 축구를 모두 좋아하는 애들을 찾으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좋아하는 애들만 찾으래? 모두 좋아하는 애만 찾으래.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는 농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같이 좋아하는 애 수를 찾아달래.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야. 그럼 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야. 엥? 뭔 말이야?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왜? 이게 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적어도 얘는 공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공식으로 표현을 해준.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테니 나는 여기는 A랑 B의 원소의 개수에서 누구를 빼주면 되는 거냐면 얘네들의 누구의 개수를 빼주면 되냐면 얘네들의 합집합의 개수를 빼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는 있대요. 맞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찾아줄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뭔지 결정이 났어요? 아니면 결정이 안 났어요? 얘가 안 났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는 28과 37을 더해준 것까지는 가는데 쟤가 뭔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얘 값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될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왜 물어봤냐? 쟤를 몰라서 그래요. 합집합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농구 아니면 축구를 둘 중에 하나라도 좋아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몇 명인지 몰라서 그런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뭔지 몰라서 여기서 우리는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됐대.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린 얘만 찾으면 돼. 그러면 얘는 인간적으로 둘 중에 하나 합쳐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합쳐놓은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전체 집합을 넘어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전체 학생 수 못 넘어가지.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가 최대라는 거를 찾을 수는 있을 거야.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럼 전체 학생 수가 최대고 둘 중에 하나 겹치는 애잖아. 둘 중에 하나 겹치는 애잖아. 둘 중에 하나 겹치는 애잖아. 그럼 둘 중에 하나 겹치는 애 가장 작으려면 그냥 어떤 애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이거는 이거를 좋아하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거 아니면 이거를 좋아하는 애들 다 모아놓는 건데
얘네들이 만약에 다 안 들어간다라고 치면은 분명히 얘만 좋아하는 애가 생기지. 그러면 요 인원수에다가 얘만 좋아하는 애 알파명을 여기에 계속 더해서 가니까 숫자가 계속 커지겠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가장 작으려면 이 더해지는 숫자가 있어야 돼 아니면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조건이 가장 작을 때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전체를 못 넘어가. 이건 당연한 사실이야.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건 도대체 뭐야? 라고 한다면은요, 오히려 이거지. 더해지는 숫자가 없는 상태가 가장 작은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작은 건 더해지는 숫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해지는 수가 전혀 없는 관계가 가장 작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가장 작은 관계라는 거는 결국 뭐야?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기준 잡는 게 어차피 얘가 사람 수가 제일 많으니까 저기의 기준 잡았을 때 저기에 더해지는 숫자가 있다야 아니면 없다야? 없다고. 그럼 저기에 더 더해지는 숫자가 없다는 건 이 농구 좋아하는 애들이 다 축구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게 더해지는 게 없는 경우잖아? 그럼 더해지는 게 없는 경우 28명이 아니라 37명이네. 그래서 여기 있는 제 축구 좋아하는 37명이 최소값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더해지는 게 없는 거. 그러니까 두 집합 중에서 더 큰 것만 고스란히 나오는 게 그게 합집합의 최소값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찾고자 했던 교집합의 최대 최소 찾으면 돼. 그럼 최대값은 여기 빼는 숫자가 제일 커야 돼 아니면 제일 작아야 돼? 최대값이면 얘가 제일 커야 될까 아니면 작아야 될까요? 제일 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얘가 둘을 더한 거. 그러니까 28과 37 더한 거에서 제일 작은 숫자 37 빼준 게 최대값.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소값은요. 여기 둘을 더한 거에서 빼는 숫자가 제일 커야 돼 아니면 제일 작아야 돼? 제일 클 때. 그럼 제일 클 때가 전체라 그랬지. 그럼 전체 몇 명? 50을 뺀 거. 이게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얘네 계산하면 얘가 15명. 얘가 28명이 됩니다. 둘을 더해준 게 정답. 정답은 총 몇 명이 돼요? 그러니까 둘을 더해준 게 정답이야. 정답은 총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정답은 43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오버된 만큼 일찍 끝내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10분을 오버했네? 10분을 오버했네? 오늘 많이 중요한 거 나갔어요. 자, 시험 범위 다 끝냈고